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넷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좀 걱정이 되네요. 예,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주니키님 이렇더라 구독자 10,000명 임박 감사합니다. 카운트 셔주셔갖고 예, 주니키님 이렇더라와 한통령 합칠 수 없나요? 그게 구독자층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 이렇더라 구독자층하고 한통령 구독자층이 많이 달라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댓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예.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아, 블루마운틴님, 정확히 찝으셨네. 그런데 각각 구독자님들이 계시니 어렵지.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같은 성격이면 어떻게 합할 수가 있겠는데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열정님, 서울에는 또 눈이 엄청 와요. 그렇군요. 올해 굉장히 눈이 많이 오네요. 예. 정말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콩이야보리아님,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음, 제가 바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인터넷이 안 좋아하고 좀 약간 지체가 됐는데, 자, 이렇더라 방송 25년 1월 31일 방송, 대한민국 국민이 똑똑해져야 나라가 산다. 후손들의 번영과 행복만 생각하자.
정말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서는 저런 말하고 지금 뭐 갑론을박이 너무 많은데 판단은 결국 국민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민이 정말 똑똑해져야겠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사례를 갖다가 좀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실지 한번 제가 몇 가지 드는 사례를 통해서 결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경희님 모두 모두 반가워요. 아이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경희님. 정말 그 요즘 하루하루의 그 뉴스나 이런 게 너무 많아갖고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예.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를 교체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국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통해 드러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려는 세력이 있다. 구분해서 보시고 구분해서 지지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번에 또 잠시 후에 8시 안에 한통영 방송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한동훈 대표의 베스트 초이스는 결국 신당 창당이다. 예. 이거는 정말 제가 말한 거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한동훈 대표가 이제 뭐 2월 말 3월 초에 컴백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을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를 했는지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헌신과 희생으로 시작된 변화, 다시 한번 한동훈 천막당 우리 함께해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반 되도록 지금 서명운동 받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가셔갖고 한동훈 신당 포스터에 맨 위에 줄 파란색으로 활성화된 거 클릭하시고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밑에 한통령 로고 밑에 더보기란에 첫째 줄에 파랗게 활성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냥 네 가지에만 답을 해 아주 간단한 서명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시는 분은 여기 마운틴님께서 고정 댓글로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서 뭐 1분도 안 걸리는 서명입니다. 아주 간단한 서명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똑똑해져야 된다. 이 의미가 뭔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이재명이죠. 우리가 그 이재명에 대해서 좀 이재명에 대해서 좀 똑똑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은 지금 어쨌든 뭐 무슨 수를 서서라도 지금 대통령이 돼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모든 방법을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문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이 요구사항이 뭐냐? 포용을 좀 해라. 이렇게 지난 대선에 0.7% 차이로 진 만큼 남아있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둘이 만난 게 아니라 그 영상을 보니까 여러 사람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쪽에서도 뭐 김영수 여사를 비롯해 갖고 그렇게 마주 앉아 있는 이제 그런 뭐 탁자에 긴 탁자에 서로 이렇게 뭐 좌담 무슨 정상회담 하듯이 이렇게 양쪽에 대표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재명 쪽에서도 또 여러 사람이 가고 그래서 뭐 얼핏 영상을 보니까 뭐 합해 갖고 뭐 10명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예, 아주 많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재인은 포용을 얘기했고 그렇게 하겠다 대답을 했는데 그 문재인이 두 사람을 딱 집었어요. 누구냐면 경남엔 김경수, 대구 경부엔 김부겸. 예. 이렇게 갖고 김경수하고 김부겸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포용을 좀 해라. 좀 붙여주라. 좀 세워주라.
이렇게 아주 두 명을 딱 찍어 갖고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글쎄, 이 요구를 갖다가 뭐 어떤 식으로 들어줄지,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게 뭐, 이재명에서는 뭐, 쉽지 않은 얘기죠. 예. 지금 뭐 사실 뭐 김경수나 김부가 아무 힘이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예. 뭐 굳이 자기가 뭐 들어주건 안 들어주건 이거는 뭐 순전히 그냥 이재명 마음이지, 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 서정원님, 예, 안녕하세요. 친구가 전화 와서 정치 뉴스 보고 열받아. 그러셨군요. 네.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재명이 찾아간 이유는 뭐죠? 이제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포용하는 그 자세를 보여야 표가 좀 오고 지지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친문의 좌장인 문재인한테 가서 야, 협조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한마디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협조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났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김경수가 계속 센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가지 요구사항을 갖다가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비명 행사, 공천, 사과하고 복당 조치해라. 다시 다 복당시켜라. 두 번째, 노무현과 문재인을 폄훼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벌 방지를 약속해라. 역시 뭐 노무현의 적장자답죠. 예, 문재인의 핵심 인물 맞죠. 세 번째는 대선 패배 책임 뒤집어 씌우기 중단해라.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야? 민주당 극일 체제 사당화 쇄신해라. 이게 지금 내용 네 개 다 이렇게 보면은 뭐 이재명이 들어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사실은. 예.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떻게 들어주겠습니까? 예, 서정훈이 이재명 될 것 같은 느낌. 바둑이 문재인 여럿이 합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서정훈 말씀에 그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희한하게 좌파 애들은요 이렇게 막 싸우다가도 이번에 총선 보셨잖아요. 막 서로 싸우다가도 이 선거가 딱 되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딱 결집을 해. 그거는 참 잘 돼 있어. 막 이렇게 뭐 분열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딱 결집을 해. 예? 그런데 우파는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내 밥그릇만 건들지 마. 이렇게 그냥 적당히 유지하다가 선거 때가 되잖아요. 그럼 박튀기게 싸워 분열해 찢어져. 예? 여러분 그걸 어디서 보냐 하면 우리 왜 교육감 선거 있잖아요. 이번에도 또 졌지 않습니까? 좌파한테 또 졌죠. 이번에도. 참 희한해. 왜 우리 교육감 선거에서는 우파는 단일 후보를 못 낼까요? 좌파들은 항상 단일 후보를 내는데 왜 우파에서는 단일 후보가 안 될까요? 이게 아주 우파의 고질병을 갖다가 지가 잘났대. 서로 잘났대. 선거해 보면 다죠. 근데 서로 잘났대. 정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집 하나는 정말 민주당이 잘 되고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 주니키님, 리짜이밍은 될 일 없습니다. 예. 그래갖고, 문재인까지 나왔어요. 영원님. 예. 아, 주니키님. 예. 삼촌이 반대합니다. 아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정말 서정훈님 말씀대로 뉴스 보면 속 뒤집어지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이재명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재명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거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한번 좀 국민이 좀 똑똑해져 갖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김경수가 지금 맨날 치욕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치욕을 느끼며 뭐 당선인을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이 지금 맞받아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재명은 어쨌든 간에 화합의 제스처를 해갖고 많은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똘마니 하나를 시킨 것 같아요. 이현이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대리전 하는 거죠. 이재명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 똘마니를 통해 갖고
윤회 정권 빼앗긴 것만큼 치욕스러운 일이 어디 있나? 그렇게 이제 둘이 야, 내가 내 레벨에 김경수가 내 급이 맞냐? 체급에 맞춰 갖고 좀 싸우자. 네가 가 갖고 김경수는 잡아.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은 어쨌든 선거가 급합니다. 조기 대선이 몇 개를 안 나왔기 때문에 급합니다. 공야보리아님, 난 사실 요즘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한동훈 대표님 응원하고 지지하지만 전환길이 저러는 거 보면 정말 헷갈립니다. 진심을 알고 싶은데. 제가 이거는 한통용 방송에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리 한통용 방송에 이번에 또 그 주제가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주제예요. 생각난 김에 잠깐 썸네일을 좀 예고를 해드리자면 한통용 방송 한세를 잘 읽으십시오. 한동훈 대표님 첫 기회는 놓쳤지만 이번에는 꼭 잡으시기를. 예. 이런 주제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한번 잘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정말 요새 화두가 또 화두 중에 하나가 전환기 씨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래갖고 지금 이재명은 문재인을 만나갖고 어떻게든지 선거에 이겨보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또 압권이에요. 이 결심을 보면은 얼마나 지금 이재명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 최선의 노력을 하는지. 자, 오늘도 어떤 기사가 나냐면 1호 공약을 포기하겠다. 달라진 이재명. 이게 뭐냐면 25만 원씩 뿌린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1호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25만 원 뿌린 것 때문에 뭐 추경을 못 한다. 그러면 내가 25만 원 포기하겠다. 안 뿌리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지금 뭐죠? 지역 확패. 예, 이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예? 뭐 지역 화폐 뭐 확보 추경하자니 이제 와서 민생 돌보자고 국민 호도 립 서비스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재명은 누구예요? 뭐 극우는 포기하고 보수는 포기했지만 중도를 잡아야 선거에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중도에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항상 기억하세요. 세 가지를 잡아야 이깁니다. 첫 번째 2030 청년층,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승리할 것, 그다음에 중도를 잡을 것, 중도표. 이거 세 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그 세 가지의 그것도 이재명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문재인도 만나고 자기 뭐 공약도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중도를 갖다가 환심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이재명을 갖다가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이재명을 찍어줄 거냐 아니면 이재명을 찍지 말아야 될 거냐, 그거는 똑똑한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정우님 전환길은 그건데요. 예, 준이님 전환길은 사투리 원래 보수 지금은 이성을 잃었는데. 소정우님 콩이아님 같이 갑시다. 끝까지 약속했잖아요. 전환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전환길 얘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환길 씨 문제가 계속 지금 번지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가 벌어졌느냐? 두 개의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영상을 찍을 때 여기 뭐 주제가 이렇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그 오열한 전환길이다. 한길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뭐 이 원고를 갖다가 준비하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상에서 울어요. 예? 영상을 찍다가 울어. 이 감정에 복받쳐 갖고 울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절대 못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그냥 다 결정이 됐던 뭐 서류고 검토고 간에 할 필요도 없이 이미 다 결정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못 나온다. 그러면서 네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들먹이 직접적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자, 문영배. 재판관 실명 언급하며 오일한 전환길 그러면서 문영배 어떤 사람이냐 문제 생기니까 SNS 삭제하고 증거 인멸한 이미선 가족이 윤퇴진 특위 부위원장이다 동생이 그랬다고 여동생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정혜선 남편 탄핵 촉구 시국선에 이름 올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마은영 임명하는 순간 뒤집어질 것이다. 지금 이게 그 왜 마은영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헌재에서 지금 8명인데 왜 8명이냐? 원래 9명이 아니냐, TO가. 그러니까 마은혁을 갖다가 임명 안 한 게 위헌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헌재 스스로가 판단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며칠 안 남았습니다. 2월 3일 날. 2월 3일이면은 무슨 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왜 마은혁을 갖다가 이건요, 거의 뭐 99% 임명해라로 나올 거예요, 아마. 헌재에서 이거 위법이다, 임명해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상목 대대행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만약에 헌재에서 이렇게 선언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냥 헌재에 따라서 이 마은혁을 임명할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봐갖고 알아 해갖고 임명을 안 할 거냐. 그건 이제 최상목한테 달렸죠. 그런데 이거는 그 임명을 안 하더라도 이건 뭐 결과가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서 더 혼선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냥 헌재에서 그렇게 하면 최상목 대행도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뭐 임명하는 게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판결을 내려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임명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서 또 최상목까지 탄핵을 당해갖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사태는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상목 대행은 지금 자기 목 이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덕수 저는 오히려 최상목 대행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하는 게 오히려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저는 한덕수보다 최상목 대행이 훨씬 난 것 같아요. 판단력이나 어떤 생각하는 어떤 국가관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한동훈 대표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좀 애국자다. 완전히 애국자다. 최상목은. 그래서 지금 이 전환길 씨 여러분 판단을 해보시죠. 우리는 그러면 전환길 씨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 똑똑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전환길 씨 정말 2030 세대의 아주 유명한 일타 강사 제자들을 갖다가 200명이나 길러낼 정도로 그렇게 인기 있고 능력 있는 인정받았던 일타 강사가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수호천사로 뛰어들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자기 연봉 60억을 포기하고 지금 현장을 다니면서 마이크를 잡고 외치고 있다. 2030이여 깨어나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헌재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을 할 것이다. 절대 윤석열 대통령은 살아서 못 돌아온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분의 의도는 뭐죠? 이렇게 단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절대 못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탄핵이 인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인용이 된다 하면 그런데 왜 이렇게 오만 군데 다니면서 그걸 할까요? 헌법재판관을 갖다가 못 믿으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 인용이 될 때 뭐 폭동이라도 일으키자는 겁니까? 뭐 반란을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 뭐죠? 아니면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는 건가요? 음? 이렇게 이대로 이재명한테 넘겨줄 수 없지 않느냐. 비록 윤 대통령은 살아 못 돌아오더라도 차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이런 호소인가요? 예. 모르겠습니다. 아직 본인이 직접적으로 의사표시한 게 없어갖고. 하지만 여러분이 똑똑해지셔야 된다.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국민들이 이제는 똑똑해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최상목 얘기가 또 나왔으니까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하고 우리가 또 판단을 해봅시다. 도대체 우리는 이 최상목 대행을 갖다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거냐? 자,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2차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잖아요. 범죄당에서.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재의결을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내란 특검을 거부합니다. 첫 번째, 윤 대통령 기소로 특검에 실익이 없다. 아니 이미 다 뭐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이 기소를 하고 그랬는데 뭔 놈의 특검이 뒤늦게 와갖고 뭘 하겠다는 거냐. 여러분 이 기소는요 한 사건당 한 개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일사부재의 원칙 이런 것처럼 기소를 갖다가 한 사건, 내란죄라는 한 사건 갖고 기소를 두 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타이밍을 놓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제대로 기소가 되려면 특검을 미리 해갖고 국회에서 미리 특검 검사를 뽑았고 특검 검사가 검찰보다 먼저 기소를 하면 그러면 그거는 맞는 거죠.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먼저 기소한 게 아니라 특검을 꾸려갖고 특검에서 먼저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아우가 뭐 딱 맞아 문제가 없는데 아니 검찰이 이미 기소했잖아요. 예? 제가 그것 때문에 방송을 가서 무려 4번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통령 속보로 찔끔찔끔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와서 무슨 국회에서 그게 뭐 특검을 갖다가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실익이 없다. 그리고 특검을 꾸리는데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무려 112억 원이 들어간대요. 야,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특검 하나 꾸리는데. 그러니까 가뜩이나 경기 어려운데 왜 쓰지 않아도 될 112억을 낭비하느냐. 그다음에 중복 수사가 된다. 검찰이 이미 수사에 들어갔고 공수처가 수사해서 검찰에 넘겼고 그러면 그게 진행이 되는 건데 뭔 놈에 이제 와서 국회에서 또 특검을 해갖고 수사하느냐. 그다음에 국가 기밀이 여기저기서 다 들춰져야 되면은 결국은 국가 기밀이 우려가 유추가 된대. 여러분, 이게 왜 국가기밀 우려 이거 하냐면요. 특검은요,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매일매일 뭔가 얘기해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저건 그 매일매일 온갖 정보가 다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최덕목.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민주당은 또 탄핵 얘기 나오죠. 아, 뭐 대대행이고 자시고 간에 네가 이걸 거부했어? 그러면 탄핵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 지금 그 조국당은요. 탄핵하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최상목에 대해서. 근데 뭐 조국당은 뭐 국회의원 12명밖에 없으니까 방방 떠봐야 자기네들 단독으로는 못하죠. 하여튼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두고 봅시다. 자, 우리가 또 이 최상목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 저는 뭐 딴 건 몰라도 최상목 그 대행은 그냥 애국자다. 정말 최상목 대행이 아니었으면 한국이 더 큰 혼란에 빠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국무총리, 예, 국무총리보다 훨씬 더 낫지 않냐. 예, 한덕수 국무총리보다 오히려 최상목이 그래도 대행으로 버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여러분께서 글을 많이 써주셔갖고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정님, 광명시 부시장 이재명 측근인데 이번에 설에 광명시 10만 원 지역 확배 살포. 그렇군요. 광명시 부시장은 제가 오늘 왜 속보로 전해드리잖아요. 예, 거기에 나타나는 이름이 광명시 부시장 아닙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이재명의 측근입니다. 예,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낮에 한통령 속보 이렇게 해갖고 전해드린 거는 좀 이렇게 제가 기사가 딱 보면은 이게 열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이걸 갖다가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속보로 전해드린 게 있습니다. 예. 아, 네, 이 사람 얼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저는 이재명 이재명하고 형제인 줄 알았어요. 예. 여기 이렇게 보면 자 보세요. 기사가 어떻게 떴느냐? 이렇게 떴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된 건 공범이에요, 공범. 이재명하고 경기도 법인카드의 공범으로 지금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이름은 정순욱 광명시 부시장입니다. 그런데 통상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직위 해제하는 게 관례인데 아직도 광명시 부시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배소연을 또 채용한 당사자다. 자, 얼굴 보여드릴게요. 완전 이재명 아닙니까? 제2의 이재명 주니어 아닙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 이 사진 보고서. 아니, 어떻게 닮은 꼴이죠, 어떻게?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이재명하고. 음, 이 사람입니다. 예, 광명시. 근데 이 사람이 지역 상품권을 또 살포를 했다는 거네요. 그죠? 예, 열정님 말씀에 의하면 이재명을 위해서 지역 상품을 또 살포를 했다. 서정원님, 전환길 못생겨서 설득력이 없어. 예, 아, 예, 뭐, 탄핵을 할지 안 할지 한번 지켜봅시다. 예. 조니키님, 아니, 정과사범, 빼고 행정력 봐도 도대체 뭐 새로운 게 없고 늘 지역화폐 타령. 맞습니다. 그냥 지역학회, 지역화폐, 형수산옥 빼고 인격, 느껴보고 싶어도 도대체 어디서 그를 대통령가로 봐야 할지 내가 박근혜를 존경한다 했더니 존경한 줄 알더라. 정말 이재명이 뭐 딴 건 몰라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정말 나라 망하지 않을까요? 지금 걱정이야. 정말 걱정이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 되면 아주 큰 재앙, 문재인 곱하기 한 10배 정도 재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블루마운틴 맞아요, 정원님. 그래서 헌재 마씨 임명권 가지고 탄핵한다고 한대요. 예, 한번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될지.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제 최상목 대행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재명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헌재를 한번 지금 이제 헌재 일을 계속 하시는데 헌재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요, 이거 끊이질 않아. 이 헌재의 이 스토리는 끊이지가 않아요. 자, 지금 문영배, 윤 기피 안 하면 탄핵 심판 불복? 지금 권성동이 계속 그 수위로 얘기하잖아요. 그냥 마치 불복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민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성동이 이렇게 자꾸 떠드는 이유가 결국은 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불복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대변인이 아예 발표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쓴 글이나 SNS에 나오는 짧은 안부글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공격, 헌재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에 불과. 여기 보세요. 빨간 걸로 지금 공정성과 중립성. 이게 키워드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이게 권성동이 오바를 하는 거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 헌법재판소는 중립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는데 권성동이 이걸 갖다가 프레임을 씌워갖고 오바를 하는 거냐? 그런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제 근거를 갖다가 몇 개 대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요, 윤석열 탄핵 심판을 엄청나게 속도를 여기 보세요. 일주일에 2번, 2월 4일 날, 또 2월 6일 날, 2월 11일 날, 2월 13일 날. 자, 오후 2시부터 3, 4시간 심리한대요.
그다음에 6일 날은 또 오전부터 하루 종일, 또 11일도 오전부터 하루 종일, 13일도 오전부터 하루 종일. 그러면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요. 그럼 검찰 기소도 대응을 해야 돼. 기소라는 건 이제 재판 아닙니까? 재앙하고 또 헌법재판소에 가갖고 또 이거를 갖다가 대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이렇게 막 밀어붙이잖아요, 헌재가. 그러면 다른 거는 그러면 이렇게 밀어붙이니.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2월 말에 심리가 종료될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2월 말에. 아니 우리가 여태까지는 뭐 3월 말이나 뭐 4월 이렇게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보니까 2월 말에 그냥 아예 쫑을 내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다들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세요. 자,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권은 준비기일이 2회, 변론기일 4회 진행해갖고 2월 6일부터 종일 심리를 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밝혔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권은 어떻게 준비기일 1회만 딱 진행했습니다. 예. 뭐 변론기일 이것도 없고 그냥 딱 1회하고 그냥 강간무소식이야. 그 다음에 훨씬 먼저 그 탄핵이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은요. 이게 준비 기일도 아직 미정이야. 잡지 않았어. 아니 그동안 그럼 놀았어? 헌재는 도대체 뭐 한 거야 도대체? 놀고 있었어? 아니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분들이 탄핵된 게. 그런데 왜 그렇게 유독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 이렇게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일주일에 2번씩 그것도 하루 종일 오전부터 하루 종일 하겠다. 이렇게 달겨드는지 이게 헌재가 얘기하는 이겁니까? 공정성과 중립성이 지금 있어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제 국민이 똑똑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이게 보장이 된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좀 고개가 갸우뚱, 갸우뚱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옛날까지 소환이 6년 전에 그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그 문영배가 인사청문회를 되게 하잖아요. 자, 그 6년 전에 이 사람이 해갖고 이 문영배는 언제죠? 이전에 2월 그러니까 4월이죠. 4월 18일 날 옷 벗고 나갑니다. 6년을 채우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할 때 6년 전에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박시환 대법관 정신으로 함께 나갈 것이다. 요걸 갖다가 블로그에 올렸다는 거야. 그 문영배, 이게 관종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좌우간 뭐 사건이 있으면 막 여기저기 막 글을 엄청 씁니다. 자, 뭘 갖고 글을 썼느냐?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났어요. 무죄. 왜? 이거는 뭐죠? 이거는 저기 김명수 대법원 시절이잖아. 예? 그러니까 무죄 판결이 난 다음 날 후보자 블로그에 쭈쭈쭈쭉 뭐 우리 법 연구에 어쩌고 저쩌고 쓰면서 결론이 뭐예요? 박시환 정신으로 함께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문제가 되니까 삭제를 했어요. 자, 장제원이 6년 전에 그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삭제를 했습니다. 블로그에 이런 걸 쓰신 적 있습니까? 박시환 정신으로 함께 가겠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박시환 정신이라는 게 사실상 사법부 운영권을 장악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하는 단체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문영배는요, 정말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좌파에 장악된 법원이다. 이걸 갖다가 한통령 속보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그 김명수 시절에 뭐 김명수는 그 여기 보시는 대로 국제인권법위원회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그리고 본인이 직접 회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자기가 6년 동안 있으면서 무슨 짓을 했느냐? 무려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으로만 460명을 법원의 요직에다 박아놨다. 쉽게 얘기하면 헌법재판연구원의 34%가 그 김명수 라인 인권법위원회.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법률 행정처, 법원 행정처 판사의 42%, 거의 절반입니다. 다 이게 요직이죠. 엄청난 권한과 힘을 갖고 있는 요직입니다. 거기에 42%가 또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그다음에 뭐야? 일선 법원장, 뭐 춘천지검장, 뭐 청주지검장 이런 지검장이 있잖아요. 그 지검장의 24%가 무려 또 누구냐?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기 보면 법관 대표회의라는 걸 이게 원래 그 상설기구가 아니에요. 그냥 임시기구였는데 김명수가 다른 제도를 다 죽여버리고 이걸 갖다 상설기구로 만들어서 모든 걸 여기서 다 의결을 했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 국제인권법 연구회가요. 다 과반이 넘어요. 64%, 2017년에 64%, 18년에는 50 몇 프로, 19년에는 또 60 몇 프로, 또 20년에는 또 58%. 과반이 넘는 건 뭐죠? 원하는 건 다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장은 항상 누구냐?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야. 의장은. 여러분, 이게 법원이 지금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걔네들이 그 주장하고 있는 그 뭐야?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민주당 그 대변인 말이 공정성과 중립성. 예, 공정성과 이 키워드를 두 개를 꺼냈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걸 보시고 국제인권법 연구에 무려 480명의 그 출신들이 법원의 모든 요직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법원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된 건가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된 건가요? 정말 이 헌법재판소 정말 너무너무 문제가 많다. 우리가 사실은 윤통의 이 탄핵 사건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밝혀진 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영배, 이재명과 친분설, 예, 여러분들 아시죠? 뭐 호영호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만화님 뭐 안보. 네, 이민선 친동생이 윤 탄핵 특위 부위원장. 그다음에 정계선 남편이 윤석열 탄핵 시국선언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마은혁 이걸 갖다 지금 월요일 날 강제적으로 임명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헌재에서 이거 위헌이다, 임명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겠다는 거잖아요. 월요일 날. 자, 이 사람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후원금 기부, 정치 활동 참여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사람이 마은혁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이 6명은요 무조건 그냥 인용을 한다. 탄핵 찬성, 인용이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얼굴이 두꺼울까요? 예? 정말 저는 여기 보시면 이게 너무 뻔한 사실 아닙니까? 지금 그 여러분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대로 뭐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영, 그다음에 김영도, 정정미. 예? 이게 너무 확실한 그 야권이 지명한 6명은 이건 뭐 당연히 이거는 뭐 거의 99% 탄핵에 찬성해갖고 인용할 거다. 이게 너무 뻔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국민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히 얘네들은요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이 똑똑해져야 된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이게 오늘 있었던 일인데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라는 그 천재현, 얘도 판사겠죠. 예. 이 천재현이 나와갖고 뭐라 그러냐.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이 판결이라는 게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법리를 따지고 그게 정말 타당하고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떤가 이런 그냥 법적에 근거해 갖고 다 이렇게 해 갖고 결정하는 거지. 재판관이 좌파라고 그래서 뭐 좌파적으로 인용, 우파라고 그래서 뭐 우파적으로 기각 이런 게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죠?
아니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냥 안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자,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증거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진숙 탄핵 4대 4로 기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8대 0으로 기각된 게 아니라 4대 4로 기각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정정미,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은 이진숙을 탄핵시키는 게 맞습니다. 하고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아니, 이 증거가 따끈따끈한 증거가 있는데 뭘로 봐서 이진숙을 잘라야 되죠? 방통위원장을 왜 잘라야 되죠? 아니, 얘기 좀 해봐. 아니, 이게 뭐 색깔로 되는 게 아니라며. 어? 어이, 천재현 씨. 이게 색깔로 되는 게 아니라며. 성향으로 좌우되는 게 아니라 뭐 근거가 있다며. 그러면 그 근거 좀 대봐. 아니,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잘려야 되는데? 왜 탄핵을 당해야 되는데? 아니, 얘기 좀 해봐. 어? 국민이 똑똑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정말 춘추전국 시대일수록 정확히 판단하시고 좀 똑똑해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고 벌써 30분이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이제 한통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윤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국민은 똑똑해져야 된다. 어떻게 윤통을 갖다가 판단을 할 것이냐? 오늘요, 면회를 갔대요. 면회를 갔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낸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보로 연합뉴스에서 떴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용산 참모들이 구치소 수감을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고 합니다. 30분간 접견을 했대요. 오전 10시부터 10시 반까지. 누가 갔느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비서관, 김주연 민정수석 이렇게 가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의기소침 말고 각자 위치서 최선을 다해라.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 이게 뭐예요? 헤드라인이 이렇게 뽑혔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 용산이 국정 중심이다. 옥중 정치 본격화. 아니, 지금 정말 이게 옥중 정치라는 단어가 꼭 이게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나와야겠습니까? 네? 옥중 정치, 지금 그 윤통 입장이 지금 옥중 정치를 할 상황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 윤통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통령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윤통을 어떻게 평가를 하실 건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놈은 지가 잘났다고 떠들고 저놈은 지가 맞다고 떠들고 사방에서 서로 잘났다고 떠드는 상황에서 그러면 정말 누가 맞는 편이고 누가 가짜인지 구별은 이제 국민이 하셔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다. 국민이 똑똑해져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해요. 이제 딱 하나만 생각합시다. 뭐냐? 나를 생각하지 말고 왜? 아니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 우리의 후손들만 생각합시다. 우리 후손들이 정말 번영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누구? 또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인도할 우리의 리더가 누군지 그것만 생각하고 결정을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열정님 뻔뻔해야 저파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뻔뻔해도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무슨 뭐 성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4대 4가 나왔냐? 이준숙은 어떻게 4대 4가 나왔어? 얘기 좀 해봐라. 자, 알리는 말씀 알리고 바로 한통령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더라 방송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이경숙님, MJ님, 열정님 감사드립니다. 예, 슈퍼챗과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이경수님이 5만원 그 설날 세뱃돈을 미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채널, 이로더라 채널. 예, 여러분께서 써주신 글은 제가 다 나눈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렇게 또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에 함께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5분 후에 한통용 방송에서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한통용 방송으로 오시고, 지금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내는 여러분의, 필리핀으로 보내는 여러분의 설 선물로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한통용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